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재무설계에 대한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보고 있는 김문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목적자금 설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무설계에서 목적자금은 우리가 은퇴 내지는 보장 이외에 중요한 3개 정도의 목적자금이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넘어야 될 3개의 산,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개의 산이 어떤 산들인지 저하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산은 주택자금입니다. 자, 두 번째 산은 바로 자녀 교육자금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넘어야 될 산이 있죠. 뭡니까? 예, 자녀 결혼자금이라고 하는 큰 산이 있습니다. 자, 이 3개의 산을 반드시 우리가 잘 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3개의 산이 잘 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은퇴에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나 보장이나 이 3개의 목적자금은 어떻게 보면 재무설계에서는 다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고 그 중요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첫 번째, 자, 주택자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프 한번 봐주십시오. 이거 뭐냐면 우리나라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을 조사한 표입니다. 자, 제가 굳이 이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마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근로소득자가 몇 년 동안 벌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몇 년을 벌어야 과연 이 수도권에 집을 한 채 마련할 수가 있냐 라고 우리가 하는 뉴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보통 남의 집 살이로 시작하죠. 전세든 월세든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누구나 다 자기 집을 갖기를 실은 원합니다. 그죠? 자, 자기 집을 갖는다고 해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또 확장이라고 하는 이슈 또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라고 하는 문제는 실은 우리가 단기적인 목적자금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게 되죠. 자, 대출을 받다 보니까 실은 대출금을 상환하기도 급급한데 언제 내가 보장 사망을 준비하니 내가 지금 대출을 갚기도 급급한데 은퇴 준비는 뒤로 좀 미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어떤 특성들을 대부분 보이기 때문에 이 주택자금이라고 하는 것이 규모도 문제이지만 이 적절한 규모를 가져가지 못했을 경우에는 보장과 은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더 최근에 심각해진 것은 이제 매매, 즉 자기 집을 사는 것도 문제지만 이제 전세도 어렵다는 거죠. 전세도 어렵습니다. 전세 가격이 폭등한 것이야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숨겨진 사실은 또 뭐냐면 이제 전세도 어려우니까 다 월세로 전환하게 됩니다. 월세로 전환한다는 것은 뭐냐면 고정 수입에서 고정 지출이 그만큼 더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정 지출 때문에 실은 다른 준비 목적 자금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자꾸 줄어드는 굉장히 단기적으로는 좀 심각한 우리 목적 자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금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제가 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직하기도 어려운데 취직하자마자 이 학자금 대출을 갚느라고 실은 다른 거 저축할 여력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뉴스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부모가 학자금을, 교육자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바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교육비가 이제 부족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 이제 대출 받아야 되겠죠. 자, 대출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학업 성취도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대학 진학률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취직하더라도 어떤 직장의 질이 이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럼 급여 수준도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또 대출을 갖게 되니 평생 계속 이런 사이클이 유지가 될 수밖에 없는 빈곤의 대물림, 이 순환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직장 초년생들의 신용불량자가 엄청나게 양산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우리가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자, 이 표를 한번 봐주십시오. 정말 흥미롭다고 하기에는 좀 씁쓸하지만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꼭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냐?
이런 가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댁에 가정에 생활비로 쓰고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자, 이 생활비의 원천은 소득이겠죠. 만약에 우리 집 소득이 100만 원이 줄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만 원이 소득이 줄면 아마 지출을 줄이실 겁니다. 어떤 지출부터 줄이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순서입니다. 예, 제일 먼저 사람들은 외식비, 식료품비, 문화생활비, 연료비, 의료비 이런 걸 줄입니다. 순차적으로. 자,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다른 질문 해볼게요. 만약에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소득이 줄어들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교육비는 언제쯤 줄이실 것 같아요? 예, 바로 이 끝에 있습니다. 의료비와 거의 비슷한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비라는 거죠. 즉, 이 교육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의식주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만큼 교육비 지출은 바로 필수 지출이다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식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의식주교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필수적인 지출이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과연 우리가 은퇴라든지 보장이라든지 이제 다른 것들을 준비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점을 사전에 우리가 분명히 체크업을 하고 대비를 하지 않으면 예, 교육비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교육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특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소득 계층별로 교육비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즉 돈을 많이 버으신 분,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지출하는 거와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분들이 지출하는 이 교육비의 차이는 무려 28.6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즉 교육비를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은 대학 간다는 겁니다. 좋은 대학 가면 예, 좋은 직장 얻죠. 반대의 경우에 이런 어떤 양극화 현상이 실은 굉장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소득이 많은 상대적으로 좀 자산이 있는 부자나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나 교육비 지출은 똑같이 필수적인 지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교육비에 대한 설계는 반드시 같이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게 준비가 안 됐을 때 내지는 이게 과도하게 지출이 되었을 때 제가 다른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죠. 이 다른 데가 어디냐? 바로 은퇴입니다. 은퇴. 자, 은퇴 준비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 그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바로 예, 은퇴 준비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뭐냐? 바로 그 첫 번째가 자녀의 교육자금, 결혼자금 등 지출 때문이라고 답을 한 분이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든 보장이든 이 세 개의 산, 주택자금, 교육자금, 결혼자금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놓고 보질 않으면 실은 어차피 사람들이 돈이 남아서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을 할 수 있을 것이냐가 재무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면 우리가 교육비에 대한 아주 큰 산을 지혜롭게 넘을 수 있는 그런 재무설계 전략이 지금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결혼자금입니다. 요즘에 결혼 잘 안 하죠. 왜 안 하느냐? 미혼 남성 20세에서부터 44세 미혼 남성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결혼하지 않니? 라고 물었더니 40%가 돈이 없어서요. 경제적 요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웃긴 거는요. 여성에게, 결혼하지 않는 여성에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한 남자를 못 찾아서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마땅한 남자가 어떤 남자일까? 돈이 준비된 남자일까? 제가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떤 결혼이라고 하는 일륜지 대사조차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경제적인 부분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 결혼하게 되면 뭐가 필요합니까? 집이 필요합니다. 집이. 자, 집 하나 하는데 전세 하나 없는데 아파트로 따지게 되면 1억, 수도권 같은 경우는 2억 원이 훌쩍 지금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또 집만 있다고 됩니까? 혼수는 어떻게 합니까? 자, 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이 돈을 과연 누가 될 것이냐? 본인들이 벌어서 될 수 있냐? 아니면 대출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부모가 일정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되느냐라고 본다면 어쩔 수 없이 부모 입장에서 다들 하시는 말씀이 여유만 된다면, 근데 여유가 없으면 그건 할 수가 없죠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인 우리 현상은 뭐 빚을 얻어서라도 자식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나라 부모들의 심정이죠. 심정입니다. 그래서 신혼집 마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은 과연 금액은 얼마 정도 드느냐라고 우리가 본다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라고 대답하신 분이 거의 40%입니다. 그러니까 억은 다 이제 다 넘어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큰 돈을 과연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본다면 부모님이 부담을 한다라고 답을 한 분이 거의 50%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부모들이 여유가 있다면 실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문제는 부모들이 이 돈을 지출하고 난 다음에 과연 그러고도 남겨져 있는 수십 년 동안의 노후 생활을 어떻게 보낼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볼 밖에는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큰 세계산을 넘어야 되는데 하나를 놓고 보면 정말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역시도 젊어서부터 우리가 실은 아껴서라도 조금이라도 이 돈을 미리 준비하는 방법 이외에는 방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카페라테 이펙트 요소를 찾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큰 목돈이 드는 이 세 산을 넘어갈 때 실은 체력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다 하겠죠. 이걸 거기 산을 넘으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돈, 즉 카페라떼 한 잔 사 먹는데 얼마냐? 5,000원. 오케이. 하루에 5,000원만 아낍시다. 이걸 1년 아낀 사람과 20년 아껴서 저축한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렇게 크게 난다는 겁니다. 20년 후에 만약에 카페라떼 5,0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만약에 이걸 먹지 않고 세이브를 한다면 더군다나 이 돈을 5% 이자 이상의 상품에 적립을 한다면 과연 이 돈이 얼마나 될 것이냐. 바로 이것이 카페라떼 이펙트입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수익률 1%라도 더 얻어서 조그만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저축을 해서 이 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재무설계에서는 지체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목표 1억 원을 모읍니다. 1억 원을 모으는데 50세 때부터 시작하신 분은 한 달에 65만 원씩을 해야 됩니다. 10년 동안. 자, 60세에 1억 원의 목돈을 만들려 그러면 50세부터 시작하시는 분은 한 달에 65만 원. 가볍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돈입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40살부터 하신 분은요, 한 달에 24만 7천 원만 하시면 되고요. 30살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은 12만 3천 원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20살부터 하는 사람은 한 달에 6만 8천 원이면 됩니다. 자, 이제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달에 6만 8천 원을 하시겠습니까? 12만 3천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4만 7천 원을 선택하시겠어요? 65만 원을 선택하시겠어요? 이게 바로 늦게 시작하면 늦게 시작할수록 부담이 그만큼 훨씬 커진다라고 하는 지체 비용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재무설계는 이미 은퇴자금, 주택자금, 교육자금, 결혼자금, 보장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은 젊은 시절에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는지 예측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시작하면 빨리 시작할수록 그만큼 성공 확률은 높아지고요. 또 본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카페라떼 이펙트, 지체 비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재무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프 한번 봐주십시오. 이 그래프는 우리나라 금리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사채 금리, 채권 금리인데요. 여러분들 95년도에 우리나라 금리가 14.8%였습니다. 자, 이때는 실은 그냥 저축만 아껴서 저축만 잘해도 충분히 목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2016년 그죠? 이제 하반기 이제 들어서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25%, 채권금리가 1.5%가 안 됩니다, 이제. 그건 뭐냐? 예금을 해서는 카페라떼 이펙트 지체 비용만큼의 돈이 빨리 시작하더라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냐? 금리 1%라도 만약에 수익률을 더 얻을 수 있다면 훨씬 더 부담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랜 기간, 장기간 준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시점에서 바로 수익률 1%에 우리가 보다 더 중요한 관심과 이 수익률 1%를 더 얻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재무 설계를 하는 방법임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명심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목적 자금 3가지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무 아껴라, 저축해라만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도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근데 로또 당첨은 그렇다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미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과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이 방법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에서 나타난다라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이번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